그래서 부동산 청약 해봤자 10배 뛰는 거는 요즘 세상에 이게 정말 뭐 기대할 수 없는 건데 NFT를 했더니 100배 떴어, 1000배 떴어 이러니까 이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고 다들 그걸 민팅해서 가지겠다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책 속에 코로나 시국에도 정보의 격차나 이런 디바이스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게 생존에 관련돼 있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세 가지 경우, 이제 메타버스에 굉장히 올인하고 우린 너무 핫하게 뭔데 막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나라와 또 차 마시는 나라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 이게 거의 어디 가면은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라는 게 이제 디지털 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래 뭐 언제나 누가 좀 빨리 쓴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고 이랬지. 뭐 편리의 문제, 뭐 먼저 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겠지. 빈익빈 부익부 뭐 여기까지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유엔에서 어떤 보고서까지 냈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경계가 됐다. 왜냐하면 고령층에서 빨리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백신 예약을 하고 어떻게 맞는지를 디지털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들은 그 정보를 얻지 못했고 예. 그래서 정보를 얻지 못한 시간차가 이 디지털 격차가 결국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 해외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덜했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서 이게 단순히 디지털 격차가 그냥 편리의 문제 누가 앞서 나가고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한가운데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가 더 적을 것 같으세요?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두가 다 카톡 쓰는 전 국민이 네. 스마트폰 있고 카톡 쓸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그 OECD 국가들 전체 평균에 비해서 디지털 격차가 오히려 높대요. 그래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큰 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디지털 기술 잘 사용해요. 예. 빨리빨리 가서 사고 모든 거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디지털 기술이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게 OECD 평균보다도 디지털 기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신대요.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QR로 인증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네. 어떡하는지 모르겠어. 네. 가입하는 것도 모르겠어. 그럼 거기 서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러우시니까 차라리 안 나가고 만다. 그리고 내가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빠는 이런 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구박당하면서 하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안 물어보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도 숨겨서 우리가 이렇게 격차가 높은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격차가 해소될 때 뒤처지는 사람이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사회가 더 불행하고 더 문제가 많은 사회로 가요. 그러니까 이 뒤처지는 사람까지 같이 껴안고 갈 수 있는 사회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 나만 앞서서 나만 돈 벌면 되지.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네. 함께 이 기술들을 알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일부에 잠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 지갑 있는 여자야, 뭐 지갑 있는 남자 이 얘기 했는데 원래 네, 이쪽 시장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진짜 일주일만 지나도 막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류 기술이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갑 있는 분들이 뭐 0.1%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는 안 되겠죠? 지갑이 뭐예요? 그러니까 월렛. 저도 지갑 그게 있어요. 뭐야? 월렛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죠. 이제 네. 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맞아요. 비트코인, 코인 이더리움 지갑.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네, 네. 담을 수 있는 지갑. 코인 계좌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최근에 카카오 그라운드엑스 한재선 대표님하고 만났는데 이번 네. 주에 그 몇 달 안에 그 카카오톡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다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굉장히 뭐 기술이 빨라지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네. 카카오톡은 다 있으니까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런 지갑들을 하나씩 다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기에는 또 복합적으로 다른 여러 문제가 있죠.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그냥 투기다, 무조건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고 또 정부에서도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들의 방향성은 약간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지갑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없게 막아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진 조치인데 결과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오히려 해외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네. 그 다음에 해외 거래로부터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고립되고 기술 발전이 늦어지는 결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위험한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무엇보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쪽 공부를 좀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걱정도 저도 진짜 많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은 그 디지털 격차 때문에 소외돼서 심지어 이게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이 점점 빨라지니까 발전 속도가요. 못 쫓아가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 NFT를 다들 몰라도 괜찮지만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사회가 도래하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러면 또 생존의 문제가 또 만약에 NFT를 알고 모름에 따라서 결정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뒤처진 분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이런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더 일상 속에 들어오고 이제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NFT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미래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건 결국 커뮤니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진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거다. 우리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미 봤어요. 갑자기 애들이 학교 못 가고 원격 수업하게 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부모님들이 계셨을 텐데 이때 가장 힘을 받게 된 게 맘카페죠.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들 뭘로 해야 돼? 그럼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그리고 이거와 이제 관련해서 한국이 정말 빠르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이두희 씨가 하는 메타콩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 NFT 거래량 1위도 몇 번 찍을 정도로 정말 붐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맘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 해봤자 10배 뛰는 거는 요즘 세상에 이게 정말 뭐 기대할 수 없는 건데 NFT를 했더니 100배 떴어, 1000배 떴어 이러니까 이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고 다들 그걸 민팅에서 가지겠다고 들어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맘카페가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 1위 거래량을 찍게 되더라.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빠르게 커뮤니티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때 결국 이걸 따라가고 배우게 하고 끌고 가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만드는 힘은 커뮤니티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어떤 뭐 이웃사촌, 나랑 취미나 나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그 굉장히 미니 레벨에서 움직이는 커뮤니티들이 많아질 거고 이게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하나의 파트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장동선 박사님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오가고 핫한가요? 저는 그 나쁘게 말하면 박쥐, 좋게 말하면 슈퍼 커넥터에 그 좀 해당이 돼서 굉장히 많은 그룹들을 좀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브시네요, 허브. 네, 그래서 항상 두려웠던 게 코로나19 때 내가 슈퍼 감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잘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 커뮤니티들끼리 교류도 활발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끼리 다 알아요.
과학자들끼리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서로 다 알아요. 패션 업계끼리 다 알고 뭐 자기 필드 안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한 10년 정도 활동하면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다른 커뮤니티는 뉴스나 미디어나 방송에서 봐서 다 알아요. 근데 서로 말을 한 번도 안 나눠보시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러면 한번 만나 보시죠. NFT 한번 같이 해보시죠. 같이 공부해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진짜 빨라요. 근데 빨리 움직이는 게 지금 세상에서는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걸로 돌아오게 되면요. 인공지능 트레이닝 시킬 때 그 exploit, explore 또는 explore, exploit trade-off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explorer가 뭐냐 탐험가, exploiter가 뭐냐 경작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러니까 exploit의 전략을 선택하면 exploiter 경작자의 전략을 시도하면 뭐냐면, 야 성공 공식이 딱 있어. 요 중학교 가서 이 학원 가서 요 고등학교 가서 이 학원 가서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서 사자 직업을 가지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갈 수 있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알려진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원 수업을 듣고 과외를 받고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전략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익스플로이터 전략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거죠. 딴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이 공식만 공부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작자의 이 농산물을 길러, 이 농작물을 이 시즌에 기르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 넘어갈 땐 이걸 기르고 그 다음에 이걸 기르면은 이게 농사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익스플로이트 전략. 근데 그것만 했다 갑자기 기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기근이 닥쳤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면 원래 공식이 안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한 거죠. 그렇죠. 흉년이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100% 경작 또는 100% 성공 공식에 올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가 올지 모르는 미래가 왔을 때 그래도 도망갈 길은 저기야. 뭐 졸로 가면은 또 다른 뭐가 나오는데 숨겨둔 뭐 숲이 나오는데 그 뭐 농사로 안 되면 나무꾼 하지 뭐라고 해가지고 숨겨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숨겨둔 길 또는 모르는 길을 가보는 탐험가들이 이 길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동네로 옮겨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은 뭐 열매를 따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탐험가의 역할인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 책 다 공부하고 요 데이터 다 공부하면 바둑 둘 줄 알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무브를 두는 천재 바둑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냐, 알고 있는 지식만을 다 가냐, 이게 익스플로이트.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이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탐험하고 계속 여기에도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익스플로러 전략인데 트레이드오프가 중요해요.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퍼센트 경작자의 전략으로 가고 몇 퍼센트 탐험가의 전략을 가고 이 선택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르칠 때도 가야 되고 재밌는 거는 우리 유전자도 베팅이 돼 있어요. 탐험가 유전자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 경작자 유전자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잘 뽑아가지고 풍요를 만드는 사람이 잘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변화가 닥치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기에는 탐험가의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인 거죠. 새로운 길을 뚫을 줄 알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살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지금 시대에 어떠한 스킬이 더 중요할까? 갑자기 탐험가가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던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늘 내가 어렵더라도 내 전체 뭐 40%, 50%를 투자해서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진화의 단계에 있어서부터 유전자의 그 트레이드오프에서부터 인공지능 가르칠 때도 고려해야 되는 그 트레이드오프를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아 피곤하다. 너무 할 게 많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그저께 강연에서 어느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탐험가 유전자는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가고 새로 나간 거 너무 무섭고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거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탐험가 옆에 붙어서 네가 탐험 잘하고 오면 내가 밥 잘 지어줄게. 그러니까 결국 커뮤니티의 힘인 게 한 사람이 모든 거 할 수 없잖아요.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탐험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NFT 나는 모르겠는데 드리머님 공부 좀 해서 알려주세요. 네. 옆에 붙어 있고 커피 사주고 친하게 지내면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시면 나도 해볼게 따라서 하면 돼요. 진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래서 지갑 만든 거예요. 네. 여기 있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라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네.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서로가 모였을 때 제일 큰 시너지가 나는. 지금 박사님 멱살 잡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요새 멱살 많이 잡혀요. 다 물어봐요.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진짜 책으로도 또 끌고 와주시고 네. 유튜브로도 또 많은 분들 또 데리고 정말 이제 어떤 사회로 더 나아갈까 같이 만들어갈까 그런 거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말 즐겁게 얘기 잘 해주시잖아요. 너무 예쁘게 설명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콘텐츠 볼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도 되게 이렇게 핸디하고 멱살은 본인 돈 내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멱살 한번 잡혀보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혼자 너무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재밌었어요. 여쭤본 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대화형 콘텐츠인데 독백을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사는 틱톡 음성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틱톡 10초 드립니다. 10초. 부드럽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틱톡 부담스러워요. 뭔가. 이제 그만 끄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어차피 우리 뇌가 지난 수만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똑같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내가 뭔가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지면 우리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한 연결감 그리고 나 자신의 자율성 잘 유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